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 쯔양. 처음에 소금에 찍어가지고. 늘 밝은 모습으로 사랑받던 그녀가 끝내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직접 밝혔습니다.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뭐 그런 물건으로도 맞고 뭐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었어요. 쯔양은 과거 4년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 그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쯔양을 향한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도 써야 되겠고 그래, 그 다음에도 얘를 죽여야 되겠어. 아니 그거는- 나는 다 필요 없다. 얘를 왜냐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얘를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니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기억 못하면 내가 잘했다 그래야 돼? 어렸을 때 미안해, 그만하자. 진짜 처음에 네가 때렸을 때 얼마나 덜덜 떨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이 쳐 때리면은 내가 이렇게 맞고서도 니한테 이렇게 바락바락한 줄. 소송까지 하며 겨우 전 연인으로부터 탈출한 쯔양. 하지만 그녀의 상처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위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구속됐습니다. 쯔양을 표적으로 삼은 일명 사이버 레커들. 예,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구제혁과 전국진을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로, 카라큘라를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혁입니다. 전국진 TV 전국진입니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쯔양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협박의 과정은 은밀했습니다. 네, 24년 2월 20일입니다. 정국진이가 저희한테 회사 메일로 협박 메일 보내줬고, 그리고 하루탐에 생긴 2월 21일 날 구제하기가 협박 메일 보내왔었죠. 제일 먼저 쯔양에게 연락을 해온 이는 주작 감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레커 전국진 씨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5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쯔양 측에 연락을 재촉했습니다. 그즈음 전국진은 구제혁과 통화를 하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 건은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실적으로 협박 쪽으로 얽히면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좋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몇천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사실 저도 지금 그걸로 딜을 한번 쳐볼까 지금 간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많이 좋지. 네. 구제혁도 쯔양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연락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동영상 주소를 클릭하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시청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취재가 완료되면 이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혁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버 레커들에게도 단체 대화방에서 쯔양의 과거사를 전달했습니다. 쯔양 측 관계자들은 구제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자마자 몸수색하고 수색했어요. 자리를 받았어요. 저희는 녹취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핸드폰 거라고 하고 핸드폰 저희 멀찌멀찌 본인 건 있었을 거거든요. 본인은 녹취했을 겁니다. 이야기의 서두가 이거 김가 알았으면 2억짜리다 이런 말을 시작했어요. 쯔양님 사생활 교육도 이게 노출이 됐을 때 본인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여자로서 치부가 있는데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5,500만 원을 주면서 저희도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제혁은. 구제혁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전날 구제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쯔양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후 5,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 계약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쯔양님이 행복하게 방송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싶다. 솔직히 그 돈을 받지 않는 게 제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거든요. 그 돈을 받지 않고 영상으로 엿바꿔 먹는 게 단순히 비즈니스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쯔양에 관한 소문을 막기 위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진 씨에게도 300만 원 뿌렸고 그 외에 뭐 기타 잡다한 익명 유튜버들에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3천 정도 뿌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돈은 5,500이지만 뿌리게 남은 돈은 1,500이거든요. 물론 1,500은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감안을 했을 때 결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다른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쯔양 소속사 이사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왜? 가면 거기 뭐 좀 줘? 주죠, 형님. 아, 있어. 뭐가 있어?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또 가야지.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아니, 많이 챙겨줘요. 그런 비즈니스는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 네. 될수 있을 때 받아. 많이 받아, 준이야. 어? 그래서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고, 네. 빨리. 야, 내가 얘기했잖아. 야, 거의 내가 지금 광수대 직원 만났는데 지금까지 챙긴 게 18억이래. 어? 준이야, 너도 이제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좀 크게 가. 사건이 확대되자 제일 먼저 전국진 씨가 소위 사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와 구재영님의 녹취록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숨기고 싶었을 과거가 공개가 되어버린, 그래서 피해를 입은 쯔양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때 레커 연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레카 연합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거나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장난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너 그만 좀 받아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레카 연합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고, 2023년 9월경 우연히 자리를 함께하게 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과 헬스 유튜버들. 그때 장난처럼 만든 모임의 이름이 사이버 레커 연합이라는 말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참 카라큘라랑 이런 친구들 오면 나 오늘 뭐 자식하겠어. 아니 누구야? 저 주작감별사 전국진. 전국진 씨는 이 술 모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쯔양 협박과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었던 듯합니다. 아니 왜 내 이름을 팔아갖고 3억을 받았냐고. 협박으로 돈을 받는 것이 비밀은 아닌 듯했습니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컨텐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교부받았습니다. 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위한다며 3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입니다.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한 BJ로부터 각각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왔던 사실은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자로부터 향후 언론 대응 등의 과장된 명분으로 3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쓴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후원금의 성격이 인정이 된 거예요. 돈을 입금한 것은 가 맞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돈은 가 아닌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해자분이 뭐 3억 받아가지고 고마우니까 구정님 편하게 쓰시라고. 근데 제가 쓰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변호사비로 쓸게요 하고서 그냥 안 뽑아가고 남겼던 겁니다. 단순히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사이버 레커들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고 받고 그 정보를 서로 자기들끼리 신디케이트 형성해서 주고받고 연합하고 그건 사이버 조폭이죠. 사이버 레카는 사실은.
보다 지능적인 방법, 온라인, 디지털, 공개화 이런 수단 방법을 폭력처럼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 이것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거죠. 더 나쁘고 더 악질적인 것은 이번에 우리가 봤겠지만 그게 공간 밖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컨텐츠도 내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터트리고 이거 참 나쁜 거죠. 이거 터트릴게 라고 돈 벌고 이거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해서 또 돈 받고 온라인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공갈 협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죠.